한국에서 단 2시간 거리. 관광이면 관광, 음식이면 음식,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인기 여행지 대만. 그런데 말입니다. 대만 가실 분들은 모두 주목,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글. 대만 여행 중 길거리에서 한 빨간 봉투를 주웠는데 봉투 안에는 대만 지폐 5장과 사람 머리카락이 한 뭉치가 들어있었고 그중에 어떤 건 누군가의 사주팔자까지 있었다고. 저건 기분 나쁘네요, 내용이. 더 소름 끼치는 건 자신이 이걸 주울 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대만의 빨간 봉투 괴담. 대만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괴담인데요. 일부 대만인들이 가진 미신에서 비롯된 괴담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요절한 사람이 있을 때 집안에서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는데 이때 가족들이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지폐와 함께 넣은 빨간 봉투를 길가에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봉투를 주운 누군가가 죽은 이의 영혼 배우자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었던 거네요. 죽은 사람들의 가족. 좋으세요? 떨어뜨려 놓고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 실제로 2016년 대만 중부에 있는 장화 지역. 이 장화 지역에서 이 빨간 봉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절대 죽지 말라는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 경찰들조차 빨간 봉투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회수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우픈 얘기까지 있습니다. 섣부른 호기심이 저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빨간 봉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987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이곳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새 우회로 건설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경찰 딕과 존은 인부들이 모두 떠난 공사 현장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경위님, 밤이라 그런지 왠지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으스스는 무슨? 앞이나 봐라. 저 앞에 사람 있잖냐? 진짜네? 애들이 왜 이 시간에? 자, 두 경찰이 본 여러 명의 아이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두 사람이 경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아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진흙투성이었던 바닥에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도로는요, 2년 뒤인 1989년 스톡브리지 우회로라는 이름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 둘 의문의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운전자들의 공통점, 도로 위에서 아이들 혹은 수도승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곳은 유령 출몰 도로로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약 100여 년 전 스톡브리지의 터는 놀랍게도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와, 근거가 있네. 게다가 한 지형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1800년경 스톡브리지 우회로 근처에 탄광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 일하다 광산 사고로 꼼짝없이 생매장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던데. 뭔가 한 맺힌 영혼들이 이제 그죠? 그 현실계를 아직까지도 떠도는 뭐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 수도승 다 연관된 얘기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게 너튜버인 한 유령 사냥꾼이 실제로 이곳에서 유령을 만났다면서 증거 영상을 올렸습니다. 게라웃이라고 그랬는데. 나가라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왼쪽 어깨 오! 못 지나갔다. 뭐야, 진짜. 못 지나갔네. 현재는 영국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으로 불리게 된 스톡브리지 우회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정말 억울하게 죽은 원원들의 저주 때문일까요? 2002년 10월 서울 응암동 보수공사가 한창이던 한 건물. 그런데 진짜다. 한 40대로 보이는 여성의 변사체가 미라 상태로 콘크리트 더미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또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유. 자, 그런데요, 이 변사체 발견 사건이 알려진 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저럴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사건이 일어난 최근까지 이 건물에 살았던 한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지하 셋방에 들어왔을 당시 잠이 들 때면 어떤 여성이 나타나 이렇게 목을 졸랐고요. 또 방에 있는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풀어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 그렇게 매일매일 공포에 휩싸여 불면증을 겪던 그는 무려 30여 킬로그램이 빠질 정도로 피폐해져갔고요.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저주할 거야. 구슬하던 무당은 한 여성의 혼에 쓰인 듯 저주 섞인 말을 마구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잇따라 중병에 걸리거나 자살, 또 의문의 죽음 등을 맞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혔나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대목이죠. 2002년 40대 여자 시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요. 다행히 범인인 지 씨를 체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그의 지인인 이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이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지 씨는 이 씨와 격한 말다툼을 벌였고요.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순간 쇠파이프로 이 씨를 가격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씨의 시체를 지하실 계단에 매장을 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되죠. 건물에 나타났던 여인의 훈력, 그리고 사람들을 덮친 저주. 정말 차가운 지하실에 갇힌 오늘의 처절한 복수였을까요? 2013년부터 시작된 이 게임으로 러시아 청소년들이 옥상에서 투신 자살, 심지어는 기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기까지 이렇게 청소년들이 죽음의 저주에 갇히게 된 건 바로 이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가족에게 다 저주를 내릴 거야.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뭔 게임이에요? 협박이지 이게. 게임이 뭐 이래요? 너무 살벌한데요? 러시아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게임, 흰 긴 수염 고래. 이 게임은 정말 끔찍한 자살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SNS에 있는 가상 게임 그룹에 가입해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간단한 신상을 입력하고요. 이후에 지정된 관리자가 하루에 한 개씩 내주는 과제를 50일 동안 SNS 인증 사진으로 올려 매일 미션을 달성하는 게임입니다. 초기 미션은 관리자가 정한 지정곡 듣기, 새벽 4시에 공포영화 보기처럼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미션 수행 사진을 청소년들은 SNS에 샵 블루 웨일 챌린지 해시태그를 붙여서 업로드만 하면 됐고요. 미션도 너무 재밌고 달성하는 재미까지 있어서 더 빠르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미션의 강도는 점차 잔혹해져 갔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팔에 칼로 흰 긴 수염 고래 새기, 저걸 해요? 저걸 해? 면도칼로 가족 중에 한 명을 찌르기. 가족을 찌른다고요? 네. 이게 미션이에요? 범죄지. 그런데 이 게임의 더 끔찍한 최후. 이 게임은 당신이 죽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스스로 죽기 힘들다면 우리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바로 게임의 최종 미션은 자살이었습니다. 아이고. 실제로 이 게임이 시작된 5년여간 유럽은 물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중국까지 약 20개국에서 피해자가 잇따랐습니다. 러시아에서만 무려 130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저주 게임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현실과 게임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아니 근데 또 나름 그 공권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 대통령 이런 거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이 악마들은 잡혔습니다. 이 게임 관리자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한편 이 게임을 개발한 러시아인 필립 부데이키는요. 자살한 애들은 사회의 쓰레기들이에요. 나는 사회를 청소했을 뿐이라고요. 정말 끝까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죄 없는 학생들을 노린 끔찍한 저주. 부디 다시는 아이들에게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4년 6월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고우강. 이곳의 한 나무 밑에 낡은 인형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무섭게 생겼다.
아무도 섣불리 건들지 않는 이 인형은 일명 후광 인형이라 불리며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형은 혼령이 깃들어서요. 주인이 없을 때면 혼자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답니다. 진짜? 심지어는 잘 다녀왔어? 이렇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실제 영화 에나벨이랑 비슷한 실사판이네요. 네. 실사죠.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저 나무 밑에서 저렇게 딱 발견된 거죠? 이 호우광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 쫙 퍼지자 SNS 짹짹이에서 호우광 인형의 실제 주인이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인형 주인은 이 인형을 갖고 있으면 늘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나자 이 인형을 버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인형.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눈. 이 눈을 가리면 인형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안대를 씌웠구나. 그리고 안대에 아랍어로 알라의 이름으로 앞이 안 보이게라고 글귀를 쓴 뒤 인형의 저주를 봉쇄한 것입니다. 인형은 SNS에 알려지고 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대 소년이 인형의 안대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갔다는 목격담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낯선 인형이 있지 않나요? 얼른 안대를 씌우십시오. 저주가 덮치기 전에 말이죠.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19년 만에 눈을 뜬 한 소녀. 그런데 소녀가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본 것은 검은 그림자였는데요. 그리고 그 뒤부터 소녀가 검은 그림자를 보는 날엔 꼭 누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급기야 소녀는 귀신을 보고 귀신의 괴롭힘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서워지겠네요. 공포스러운데요? 무섭죠? 자, 이 내용은 죽음을 목격하는 비운의 소녀를 다룬 영화 2002년에 개봉한 이 아이의 줄거리입니다. 이거 나 진짜 무서웠어. 이거 무서워. 깜짝이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진짜? 아니 그럼 이게 죽음을 본다는 게 실화라고요? 1989년 태국 북부 라곤이라는 마을에 링이라는 19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은 어느 날 눈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낀 뒤부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기에 왜 하이힐이 버려져 있지? 어느 날 놀이터를 지나가던 중 피가 묻은 하이힐이 널브러져 있는 걸 보았는데 다음 날 실제로 그 놀이터에서 하이힐을 신은 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 그리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익사하는 환영을 받는데 실제로 그날 밤 마을에서 익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이건 뭐야 예언자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렇네. 소름이네. 어쨌든 불길한 일을 계속해서 목격을 한다니까 본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원치 않게 타인의 죽음을 미리 목격하게 된 링. 끔찍한 환영에 괴로워하던 링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 결국 집에 숨어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아주 끔찍한 꿈을 꾼 링. 그런데 마침 마을에서는 매년 열리는 불꽃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마을에 불이 나서 다 죽을 거예요. 축제를 취소해야 돼요. 축제를 취소하라는 링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링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며 협박했고요. 그리고 결국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야, 이게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든다. 불안하죠. 불안하다 이거 진짜.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축제 도중 정말로 가스 폭발 화재가 발생. 그래서 결국 마을 사람 3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진짜 예언이 맞았네요, 링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좀 예방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게 어쨌든 예고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걸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광기가 폭발, 링을 죽이기 위해 링의 집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런데 링은 자신의 죽음도 미리 예견했던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링은 이미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의 유언장에는요. 제 시신은 기증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믿지 않은 당신들을 저주할 거야. 다소 무서운 유언을 남기고 링의 눈은 다른 사람에게 기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후 링의 눈을 이식받은 사람도
링처럼 환영을 목격해 귀신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억울하게 죽은 링의 저주인가요? 링의 저주가 담긴 죽음을 예견하는 눈.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 링의 눈으로 죽음을 목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여성 라이니스 트렐파. 그녀는 집에서 우연히 몇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사진은 전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도브스톤 저수지로 나들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저기 뭐야 저기 소리 있잖아 남자 소리. 팔꿈치, 남자 팔꿈치. 아, 뭐야? 저기 뭐야? 저게 뭐야? 저 하얀 손 보이시나요? 와형 너무 무섭다. 저 여자분 라이니스의 손은 아니죠. 라이니스는 깍지를 끼고 있잖아요. 찍히고 있잖아. 심령 사진이라고 생각한 그녀는요. 이 손은 대체 뭘까요? 라며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녀에게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저 흰 손이 중앙에 모자 쓴 남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가 문득 느낀 섬뜩한 기운. 그 이유는 사진 속 하얀 손이 가리키고 있던 사람은 남자친구의 가족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 소리야? 그래서 혹시나 그 하얀 손이 마치 그의 죽음을 암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라이니스는 큰 공포에 휩싸였고요. 어머머. 곧바로 도브스톤 저수지에 생긴 사고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그 결과 사진을 찍은 바로 그날 도브스톤 저수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그들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데스티네이션처럼 저 손이 물 사람을 예견을 한 거 아닙니까? 잡을 것 같이. 낚아채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인형이 움직였어. 다 이 인형 때문이야. 당장 치워줘! 흰 드레스 차림의 어여쁜 이 인형. 어딘지 모르게 묘한 눈빛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이 인형을 소유한 주인들에겐 어김없이 불길한 일들이 생겼다는데요. 2017년 8월 영국 노퍽주에 위치한 킹슬린 지역. 50세 여성 데비 메릭은 중고 시장에서 우연히 이 인형을 발견했는데요. 묘한 끌림에 느껴 5파운드의 인형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이 인형을 사온 뒤부터 데비와 그녀의 가족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스트라리아. 아니, 다리에 왜 이런 상처가 나 있는 거지? 한밤중 남편 카메론에게 생긴 의문의 상처. 마치 무언가에 긁힌 듯한 상처가 선명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주변을 둘러보던 바로 그 순간 그는 기겁하고 맙니다. 왜? 요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인형과 눈이 딱 마주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가 하면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에 누군가의 발소리까지. 결국 데비는 이 미스터리한 일들이 전부 인형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박스에 인형을 넣어서 치웠는데요. 하지만 이틀 뒤 안 돼. 아니, 인형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분명 인형은 박스에 넣어뒀는데 인형의 목걸이가 다른 곳에서 발견된 거죠. 뭐야?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에나벨이잖아. 진짜 또 에나벨 나왔네 또. 그녀는 방송사에 자신이 겪은 일을 제보했고요. 결국 영국의 유명 아침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자, 의자 위에 있던 인형이 오이! 방송 도중에 에이! 의자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에이! 결국 데비는 네. 인형을 이 경매 사이트에 내놨고요. 영국의 심령 연구가 리 스티어가 낙찰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한 일이 끝났느냐? 심령 연구가 리 스티어가 인형을 집에 들인 뒤 그와 함께 살던 아버지의 팔에도 알 수 없는 흉터가 생겼고요. 이 데비의 가족들처럼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자 또다시 인형을 넘겼다고 합니다. 인형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생긴 의문의 상처와 불길한 현상들. 정말 이 인형에 악령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저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들 안 뭐는 믿겠습니까? 없을 수 있다. 뭔들 안 뭐는 있을 수 믿겠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렸을 적에 검은 폭포의 진실, 노란 바위의 그림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노란 바위의 그림은 뭐예요? 예. 검은 폭포의 진실부터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사진 그림을 네. 이렇게 그런 그 벼룩시장 같은 데서 마음에 들어서 산 거예요. 그거를 산 다음부터 집안에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생기는데 그 집에 아기가 특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애가 정말 더 실족해지면서 막 다크가 내려오고 잠도 못 자고 영혼이 나간 눈빛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럴까? 밤에 그 아이와 자는 데서 같이 봤더니 검은 폭포가 있었는데 낮에는 밤이 되니까 머리를 풀어헤친 오 여자가 마이 갓! 고개를 쓱쓱 드는 거죠, 이렇게. 목 귀신의 정체 사진 보시죠. 뭐야? 아우 뭐야? 눈 봐. 입이 찢어졌어. 무서운 걸 떠나서 되게 기분이 나쁘게 생겼어요. 징그럽고. 일명 목 챌린지라고 부르는 이 게임은요. 일단 목 귀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목 귀신이 답장을 보내면서 메시지로 이번 미션은 오늘 밤 공포 영화를 보는 거야. 혼자. 이번 미션은 가위로 네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야. 아니 근데 아이들이 정말 이런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미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목 챌린지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뭘 조작을 해? 이 기괴한 귀신의 사진은 일본인 아이소 케이스케가 2016년 도쿄에서 열린 한 공포 전시회에 엄마새라는 조형물을 출품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기괴한 조형물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이 목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익명의 누군가가 목 귀신의 계정을 만들어 이 끔찍한 장난을 친 거죠. 만약 호기심에 이 게임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고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2017년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스페인의 유명 화가 페데리코의 한 작품이 14만 9천 파운드, 약 2억 2천만 원에 낙찰됐는데요. 이 작품은요, 1920년대 할리우드의 꽃미남 스타 루돌프 발렌티노와 그의 비밀 연인 폴라 네그리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그런데 저 반지를 그림으로 그리다니 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반지길래? 아까 그림 속의 여자 손에 있던 반지를 말하는 건데요. 호랑이처럼 강렬한 주황빛 때문에 호랑이의 눈으로 불린 반지. 와, 비슷하다. 야 눈동자 있는 것 같아. 그래, 동물농 같다. 이 루돌프 발렌티노가 처음 반지를 산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상점이었습니다. 진열대 구석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반지를 발견한 발렌티노. 그런데 그 반지가 왜 거기 있담? 그거 사시게요. 안 사시는 게 좋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반지를 팔기 꺼린 상점 주인. 하지만 발렌티노는 뭔가에 홀린 듯 반지를 구입했습니다. 발렌티노는 이 반지를 1926년에 개봉한 영화 족장의 아들에서도 착용하고 등장할 정도로 무척 애지중지했는데요. 그런데 몇 달 뒤 건강했던 그가 급성 복막염으로 31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발렌티노가 떠난 뒤 연인이었던 배우 네그리는 그의 유품인 반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때부터 네그리는 이유 모를 통증에 시달리며 연기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는데요. 그리고 그쯤 네그리는 반지를 새 연인인 가수 루스 콜롬보에게 사랑의 증표로 선물. 그런데 얼마 뒤 루스는 총기 오발 사고로 26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야, 저 정도는 뭐가 있는 거다. 이 정도 되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바뀐 반지의 주인 루스 콜롬보의 친구인 배우 조 카지노. 그 역시 교통사고로 사망. 아니 이쯤 되면 악령의 반지 이미 너무 확실한데요. 거의 그렇죠. 네. 이 죽음의 그림자를 몰고 다닌 반지는요. 그 뒤엔 미국의 한 은행 금고에 봉인됐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아우. 은행에 큰 화재가 난 이후에 아 왜 그래? 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야, 은행에 또 불났대. 마치 증발한 듯이 사라진 반지. 그런데 발렌티노의 친구인 화가 페데리코가 그림으로 그려서 세상에 공개했으니 반지의 정체를 아는 이들은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십 년 만에 그림으로 부활한 죽음의 반지. 또다시 그 저주도 부활하는 걸까요? 여보, 저 남자 또 울고 있어요. 영국의 한 가정집, 그 집의 한 방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한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림 액자 하나뿐. 방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니 뭐 대체 어떤 그림이죠? 방에 걸린 그림은 파란 배경에 불그스름한 인간의 얼굴 형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우, 이 그림은 이 집의 주인인 션 로빈슨의 할머니가 남긴 유품인데요. 이 그림이 벽에 걸린 뒤부터 로빈슨 가족에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시작은 그림이 걸린 빈 방에서 들리는 의문의 울음소리. 자기 집에서 이제. 저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와, 얼마나 소름 끼칠까. 매일 밤 부부의 꿈속에는 희미한 얼굴에 키가 큰 남성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여보, 저 사람 뭐야? 꿈에서 깨어나면 악몽 속에 등장했던 그 남자가 침대 앞에 서서 부부를 지켜보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무섭다, 이거 진짜. 아이고, 아우. 당장 짐 싸서 나와야 되는 이사 거 아닙니까? 가야지. 왜 어떻게 살아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은데.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것은 의문의 연기. 그림이 걸린 방에서 자욱한 연기가 이는데 연기 막 움직여. 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연기 속을 지나가면 극도의 한기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방문이 저절로 닫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로빈슨의 뇌리를 스친 것이 있었으니 오래전에 할머니께서 그 그림을 보며 한 말. 이 그림에 화가의 피가 섞여 있다더구나. 실제 피가 말이야. 심지어 이 화가는 이 그림을 완성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는데요. 아, 뭐야. 아니, 그걸 왜 이제야 기억해? 되게 중요한 말이구만. 이유를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가족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자 결국 로빈슨 부부는 할머니의 유품인 그림을 다시 지하실 깊숙이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울부짖는 미스테리한 그림. 지하실에선 지금도 그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을까요? 미국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된 그림인데요. 이게 왜 화제? 인형인가? 아, 밀라민 형이야? 눈이 움푹 파인 인형 옆에 서 있는 무표정한 소년. 그리고 그 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러 개의 아, 깜짝이야. 아이씨. 저 손. 손이다. 손이잖아, 손. 이거 이렇게 한 거. 자, 이 그림은 2000년 2월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이란 제목으로 미국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는데요. 이 그림이 화제가 된 이유는 판매자가 남긴 미스터리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구입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선 저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살벌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무려 3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의 정체는 1972년 빌 스톤햄이라는 화가가 자신의 5살 때 모습을 그린 자화상인데요. 그런데 1974년 이 그림이 LA 한 미술관에 처음 전시된 뒤부터 미스터리한 일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 전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그림을 전시했던 미술관의 주인, 또 이 그림을 비평했던 미술평론가가 연달아 사망. 야, 왜 이렇게 세? 다 사망이야, 어떻게. 그리고 영화 대부로 유명한 배우 존 말리 역시 이 그림을 구입한 뒤 심장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어머. 한편 배우 존 말리가 사망한 뒤 한 부부가 캘리포니아의 낡은 양조장에서 우연히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빠. 밤마다 그림 속 아이랑 인형이 움직여요. 급기야 그림 속에서 인형과 소년이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에게 위협을 느낀 소년은 그림 밖으로 나오기까지 했다는데요. 어머. 어우, 그거 진짜 무서운데? 그래서
이 부부는 딸이 더 큰 혼돈을 겪을까 걱정되어 이 그림을 경매에 내놓은 거였는데요. 이 그림이 품은 미스터리한 사연이 공개된 뒤 원재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은 일명 유령이 나오는 그림으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다고 합니다. 스포츠카 모든 남자의 로망이죠. 이 차는 할리우드의 영원한 반항아 제임스 딘의 에마, 포르 B의 550 스파이더입니다. 자동차 마니아였던 제임스 딘은 명품 스포츠카를 산 뒤 격자 무늬 시트로 바꾸고 보닛과 양문에도 자신의 레이싱 참가 번호인 130을 페인팅하며 자기 스타일에 맞게 커스텀했고요. 그리고 리틀 버스터드라는 애칭도 붙여줬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임스 딘은 자신의 에마 리틀 버스터드를 타고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 이 사고로 극심한 경부 손상을 입은 제임스 딘은 결국 불꽃 같은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완전 휴지 조각이 됐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고로 제임스 딘은 사망까지 한 반면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 도널드 턴업시드는 가벼운 부상만 당했는데요. 게다가 운전자의 믿기 힘든 진술. 전 정말 맹세코 제임스 딘의 차를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니 정면으로 오던 차 받친 거 아니에요? 자기 눈엔 안 보였대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났대요. 그럼 저 차는 누구랑 아니 뭐 박아서 저렇게 된 뭐 거야? 순간 이동한 거야? 제임스 딘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의 에마였던 리틀 버스터드의 비극이 시작된 걸까요? 제임스 딘이 사망한 뒤 자동차 커스텀 전문가인 조지 베리스가 사고 난 차량 리틀 버스터드를 구입. 그런데 정비소로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차가 트레일러에서 떨어지면서 정비공이 크게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또 뭐 있네. 저걸 왜 샀어? 이후 카레이서인 트로이 맥켄리와 윌리엄 에크리치에게 각각 엔진과 드라이브 트레인을 판매했습니다. 불안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역시 한날 한시에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뭐야. 이것도 이게 뭔가 계속해서 저주를 내리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쯤 되자 조지 베리스는 더 이상 부품 판매를 하지 않고 대신 국가안전위원회의 도로안전 캠페인에 리틀 버스터드를 전시용으로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있어? 갑자기 보관 창고에 화재가 발생. 또 전시회 중엔 차량이 무대에서 떨어져서 부상자가 발생하기까지. 그래서 결국 전시장에서는 리틀 버스터드의 전시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툭 하면 사고가 나서 도무지 안 되겠어요. 차 돌려버렸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차 못 받았는데요.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지금까지도 리틀 버스터드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딘지 몰라? 야 근데 이게 사라졌다고 하니까 더 무섭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야.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박물관.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박물관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형 때문입니다. 자, 이 인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에나벨 인형, 또 캐나다 크리스넬 박물관에 전시된 귀신 들린 맨디 인형과 더불어 세계 3대 저주 인형으로 꼽히는 로버트 인형입니다. 순둥순둥한 얼굴을 가졌지만 영화 사탄의 인형의 모티브가 된 인형이죠. 거봐, 느낌이 안 좋다니까 저게. 터키의 모티브입니다. 사실은 겉모습은 괜찮은데 3대 저주 인형이라고요? 헐. 로버트 인형의 저주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4년 미국, 4살 꼬마 로버트 유진 오토는요, 할아버지에게 한 인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안녕, 너 정말 귀엽구나. 내 이름과 똑같이 지어줄게. 넌 이제부터 로버트야. 그리고 어딜 가든 뭘 하든 늘 인형 로버트와 함께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로버트 유진 주변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누군가 킬킬대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나는가 하면 분명 유진이 혼자 있는 방에서 소곤소곤 대화 소리가 들렸고요. 심지어 가족들은 인형인 로버트가 혼자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기까지. 근데 궁금한 게요. 네.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한테 준 건데 왜 이 인형을 선물 받은 다음부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예요? 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유진을 보살펴줬던 보모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하자 복수심에 그만 자신이 알고 있던 흑마술로 유진의 로버트 인형에 악령을 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진은 시간이 갈수록 내 로버트 인형에 손대지 마! 로버트 인형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불안 증세를 보이고 혼잣말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로버트 인형은 늘 유진의 옆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다. 이후에 남은 가족들은 집 옥탑방에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만 남겨둔 채 서둘러 집을 떠났는데요. 이 집에 미어틀 로이터 가족이 새로 이사를 오게 됐고요. 미어틀의 10살 딸 샌디가 로버트 인형을 발견한 겁니다. 이거 좀 저주받은 건데. 악령이 씌어 버려졌던 로버트 인형. 그런데 새 주인을 만나자마자 또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기르지 마. 10살 소녀는 로버트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비명을 질렀고요. 그래서 결국 집주인 미어틀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플로리다주에 있는 박물관에 이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을 기증한 것이죠.